안녕하세요. 전통 태교 이야기 남경순입니다. 오늘은 태교 신기의 세 번째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찌 10달이 노고를 끓여 그 자식을 불초하게 하여 스스로 소인의 어머니가 되겠는가? 어찌 10달을 공들이는 데 힘써서 자식을 어지게 함으로써 스스로 군자의 어머니가 되겠는가? 이는 태교의 존재 가치를 말해주는데요. 여자의 자궁은 한마디로 단순한 생식기가 아닌 아기의 집이고 원초적인 교육의 장이 됩니다. 여기에서 생애 최초의 교육자가 되는 엄마가 뱃속 10달 동안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태아에게 그대로 전해져 한 인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10달간의 엄마의 일거수일투족이 하얀 벽지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한 생명이 탄생 시 이 아이의 인생 문서가 되어 이렇게 손에 쥐고 태어나는 셈입니다. 이 문서 속에는 성품, 용모, 자질, 건강, 가치관, 심지어 평생 운세 등까지 기록이 되어 출산 후 평생 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서에 기록된 내용들이 순탄하면 아이의 인생도 순풍에 배가듯이 잔잔할 것이며 울고 불고 분노하고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내용들로 얼룩져 있으면 마찬가지로 이 아이의 인생도 울컥질퍽한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용모와 자질 면에서는 일일지교 아버지의 하룻밤에 비하여 10달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한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수태 중에 어떤 사람을 믿게 보면 태아가 미워하는 사람을 닮는다라는 옛말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심적 고통을 많이 받아 성격이나 생김새까지도 염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는 현대 정신의학적 용어인 공격자와의 동일시와 같은 개념으로 자신이 밉다고 생각해온 공격자와 나중에는 똑같아지는 현상입니다. 자식은 혈을 근본으로 이루고 혈은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니 어미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자식 역시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미가 관용, 용서, 화해, 사랑으로 안정된 정서 생활을 가지면 태아에게 좋게 염사되어 어진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며 반대로 미움, 시기, 투기 등 불안정한 생활을 하면 이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심각한 사회부정응자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옛말에도 그 의미의 그 자식이라고 하여 그 집 자식이 궁금하면 엄마를 보면 단번에 알 수 있다고 한 것은 그만큼 엄마의 인성, 태도, 가치관 등이 자녀의 인격 내면화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성은 애초부터 자궁과 유방을 가지고 새 생명을 창조하는 위대한 품성을 운명적으로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남녀 평등이라고 하지만 여자가 가지고 있는 자궁과 유방만큼은 서로 나눌 수 없는 것이지요. 이것만큼은 여자의 특권이자 신의 혜택이요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가진 역량을 다하여 한치의 실수 없이 지고지순한 성품으로 자기 수양의 기간이라 여기고 온갖 정성을 다하여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방심은 참으로 위험한 불찰이 알 수 없지요. 제 아무리 좋은 씨앗을 기름진 땅에 심었다 하더라도 정성껏 가꾸지 않으면 올바로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인부가 어떠한 환경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이 아이의 성격과 신체상의 본 바탕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아기를 잉태한 어머니는 스스로 인품을 닦아 자기 완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귀한 시간에 요사이 젊은이들은 참을성이 부족하여 그저 편하고 간편하고 빠르고 쉬운 일만 바라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똑같이 나약한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세계 제1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 우리나라 여성들이 많이 나약해져 있다는 증거겠지요. 또 본인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여 유산할까 말까, 낳을까 말까, 10달 내도록 마음도 못 잡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이건 죄 없는 뱃속의 아기에게는 살인행위나 다를 바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아기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책임 없고 비정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자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괴로움을 느껴 태어나서는 엄마의 젖도 거부를 한다는 잔호부의 페도르 브레인 메이커버그스도 있습니다. 낳지 않을 생명은 처음부터 임신하지 않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집 씨가 있는데 아무리 태교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단언하기도 합니다. 물론 태교를 하지 않아도 뱃속의 생명은 자라고 있겠지만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대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자질 형성에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전 요인이고 또 하나는 환경적 요인입니다. 과학 전문지인 네이처의 보고와 미국의 피츠버그와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의 합동연구진에 의하면 유전적 요인은 48%, 태내 환경적 요인이 52%로 출생 전 태내 환경이 사람의 IQ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태내 환경이 그 집 씨보다 더 큰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집안 내력의 유전도 중요하지만 지능과 성품은 부모의 부단한 노력이 더 큰 영향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발달은 유전 인자와 환경 요인 간 계속 끊임없는 상호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다시 자식에게 유전되어 현재 인간으로 진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리 1등품 씨라도 잘 가꾸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좀 더 못한 2등품 씨라도 잘 가꾸면 훨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법입니다. 평생 유전이 절대적이라고 한 멘델의 법칙이 있죠. 그러한 멘델도 죽기 2-3년 전에 유전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유전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해주는 것이지요. 수태 3개월 전부터 수기어 10개월까지는 거의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만 주의하면 그 자식은 평생 건강과 재능이 보장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듯 태교는 태어난 후 분리된 교육보다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이 간편하고 효과적이며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훌륭하게 키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전념하지 않으면 석영에 이르기를 하늘이 지은 재앙은 피할 수 있어도 스스로 지은 재앙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부모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한낱 짐승도 새끼를 가지면 수컷을 멀리하고 새도 알을 품으면 먹이를 절제합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태교의 도를 다하지 않는다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꾸짖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말은 한 생명을 맞이하는 부모의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선조들의 경계이자 사랑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많이 달라졌지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자신을 먼저 가다듬는 마음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삶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에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